허리 통증을 일반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에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클라이언트의 말에 의존합니다. 제가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제가 허리가 저려요. 제가 다리가 저리고 잘 때 너무 아파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아 등등 허리의 증상을 호소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객에게 말에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허리를 진단받으시거나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디스크 질환은 맞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등등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고객에게 말을 통해서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시진, 물어보는 문진, 그리고 만져보는 촉진, 그리고 몸의 소리에서 나는 또 다른 문진, 네 가지죠. 그래서 고객에게 물어보고 보고 현상을 봅니다. 보행도 봐야 되고요. 골반이 틀어졌는지 체형도 봐야 되고요. 허리의 통증 부위가 어떻게 오는지 손으로 짚어보라고 됩니다.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의 말에 의해서 또 고객이 통증의 양상을 가지고 우리는 추론에 들어갑니다. 다리가 쭉 저리는데요. 엄지발가락하고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네요. 라고 얘기하면 몇 번 디스크입니까? 요추 4번과 5번 디스크는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지죠.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지고 발목에 힘이 빠집니다. 가장 보편적인 곳에 포인트가 오는 디스크입니다. 요추 5번과 천추 1번의 디스크는 종아리가 얇아집니다. 종아리가 얇아짐. 자, 가장 많이 디스크가 오는 두 부위입니다. 허리에서는. 그런데 가끔 허벅지가 얇아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는 허벅지가 얇아져요 라고 오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호소하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요추 4번과 5번 디스크입니다. 근데 요거의 공통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엉덩이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트, 엉덩이 주변에 살이 빠집니다. 일명 짝꿍댕이가 되죠. 짝꿍댕이. 한쪽에 살이 빠지고, 자, 엉덩이 살이 빠지면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외발로 서는 동작이 잘 안 됩니다. 외발로 섰을 때 몸의 균형이 감각을 잘 못 잡습니다. 중둔근의 영향을 또 받고요. 균형적 요소에서 큰 신경줄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몸에는 신경총이 크게 4개가 있습니다. 머리로 올라가는 경신경, 팔로 내려가는 완신경, 허리에 요신경총, 그다음에 천골로 내려가는 천골신경총 4개의 영양적 요소를 갖는데 허리는 요신경과 천골신경의 2개의 근본적인 영향을 같이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의 근력의 영향을 받고 하지의 움직임과 통증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육의 숫자가 650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650개의 근육의 숫자입니다. 근육 숫자입니다. 자, 숫자가 있고요. 근육의 양이 있죠. 근육의 양의 약 70에서 80%가 근육의 양이 어디 있냐면 배꼽 밑에 하지에 있다. 여기에서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꼽 밑에 하지에 있다는 얘기는 근육 안에 있는 정맥이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맥한데 이 얘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혈액이 들어가야 가동성이 움직이고 통증이 줄고 움직임과 전체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옛말의 말입니다. 그래서 걸으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병이 걸어도 산다는 얘기는 혈액순환과 가동성이 몸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 몸에 일정한 기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한쪽 팔을 들고 한쪽 어깨가 움직이고 골반이 움직이면서 장부들의 움직임이 일정한 리듬을 타고 움직이면서 모틸리티를 통해서 장부들의 혈액이 들어가고 장부들의 노폐물도 빠지고 전신의 순환을 시켜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허리에 통증이 온다는 그 자체는요, 배꼽량의 80%, 근육량의 80%가 배꼽 밑에 하지에 있다는 것에 대한 상당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리가 저려요, 통증이 와요, 몸에서 하지로 내려가는 증상이 와요 라고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 생각이 됐고 몸의 전체적인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 두 번째는 그 순환의 문제는 장부에 영향을 주고 모든 장부들의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 허리 통증이 오래되는 사람들은요, 소화력도 떨어지고
또는 장부의 기능도 떨어지고 또 자율신경에도 문제가 생겨서 몸의 피로감과 이 회복력도 늦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의 통증 자체를 잡아주면 몸의 모든 기능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체를 반으로 딱 잘라보면 배꼽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눠봅니다. 사실은 거기를 기준으로 잡지 말고 위쪽에 횡격막을 기준으로 잡는 게 맞겠죠. 횡격막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폐가, 심장이 있고 밑으로는 소화기와 배설기가 있어서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허리의 증상을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한의학적으로는 몇 가지 병명을 집어넣습니다. 자, 1번 좌선요통, 2번 한요통, 3번 수교통, 4번 어혈요통, 5번 신어요통, 6번 담음요통, 7번 식정요통 등등 한의학적으로 통증의 양상을 분류해내게 납니다. 이거는요, 우리는 한의학을 알 수가 없는 직업군이지만 이런 병명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양의학적인 병명은 너무 단순할 수 있도록 딱딱 떨어지게 현상적 요소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양의학적 진단 1번 뭐가 있습니까? 디스크, 허리 디스크. 2번 척추관 협착증, 3번 요거 말고 척추 전방전이증, 전방전이증. 또 4번 척추 분리증, 5번 강직성 척추염, 강직성 척추염. 또 이거 말고 척추에도 관절염처럼 척추가 마모되고 관절에 문제가 있는 척추 관절염 등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세월의 흐름이 허리에 영향을 미쳤는 증상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화라는 과정은 근육이 약해지고 또 수분력이 빠지고 그다음에 디스크의 공간이 줄어들면서 통증의 양상이 오게 되면서 신경을 자극합니다. 또 하나는 신경 공간을 흘러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오는 척추관 협착증도 그 증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허리의 모습과 요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왜 내가 허리를 치료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줘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목이 불편하면 각도요, 허리가 불편하면 포인트다라고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설명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뒷모습을 살짝 보고, 앞모습일 수도 있지만 뒷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앞모습을 같이 빗대 봅시다. 자, 여기에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8개의 구멍이 있죠. 양쪽으로 네 쌍. 자, 그래서 척추뼈가 자 5, 4, 3, 2, 1 요 기준으로 해서 이제 늑골이 이렇게 12번째에서 나오고, 여기에 횡돌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극돌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근육 있죠? 저 횡돌기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 붙어 있는 요 모양의 근육이 찌그러진 사각형이라고 하는 요 방형근입니다. 그래서 요 방형근의 특징적으로 허리가 아플 때 나타나는 증상은요,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돌아눕지 못해요, 바지가 끌려요, 잠잘 때 허리가 아파요. 이게 대표적인 허리가 아픈 증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 방형근의 하나의 선 자체가 횡격막에 붙습니다. 요 방형근이. 두 번째, 앞쪽에 장요근도 횡격막에 붙습니다. 세 번째, 요추 1번 라인의 그 근막자 요소도 횡격막에 붙어서 우리가 횡격막에 붙어 있는 장부들, 얹어져 있는 장부와 붙어 있는 장부들에도 이 움직임이 영향을 주는 거죠. 결국 허리에 통증이 오게 되면 장부의 기능, 호흡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요 자태적 요소에서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얘를 물렁뼈 또는 의학용어로는 진짜 디스크입니다. 얘가 안에 들어있는 계란을요, 우리가 반숙을 해가지고 이렇게 프라이팬에 프라이다 하면 노른자가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흰자만 있게 되는 모습이 되죠. 딱 그 모습입니다. 가운데 노른자가 안에 물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얘가
터져 나왔느냐, 디스크가 터졌느냐, 디스크가 밀렸느냐라고 양상적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옆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뼈를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이런 옆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옆모습이 나오고, 여기에도 가운데 이렇게 물렁뼈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번호를 붙여볼까요? 여기 5번, 4번, 3번이고, 요 라인이 1001번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얘가 전체적으로 나와서 요 부분만 확대해 볼까요? 요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뼈 사이에서 물렁뼈가 나와서 지나가는 신경을 이렇게 누르면 우리는 얘를 디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병명이 뭡니까? 1번, 밀렸다. 디스크가 밀려나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터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터졌다. 터졌다는 이 가운데 있었던 이 수액의 포인트가 바깥으로 밀려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부분을 우리는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디스크가 밀렸다는 단어와 터졌다라는 단어는 무게감이 틀립니다. 고객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심리적 압박감이 큽니다. 어쨌든 우리 몸은요, 자연 치유라는 것이 작동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 의사 선생님들의 정확한 진단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는 그 클라이언트의 단단한 의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는 수술하지 않고 수기적 요소로 해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죠. 우리 몸에는요, 스스로 치유되는 그 힘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칼로 목을 자릅니까?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인두로 목을 찢습니까? 디스크도 감기와 같습니다. 참 시사하는 말,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러면 고객이 우리가 찾아왔을 때 증상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약물 치료됐을 거고, 도수 치료됐을 거고, 또 때로는 시술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약물, 진통제, 소염제, 너무 통증이 심하면 스테로이드 제제 등등 여러 약물에 복용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디스크 환자가 왔을 땐 몇 가지를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 너무 과하게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위장에 과하게 음식이 들어가면 혈액이 장부를 몰려서 치유하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조금씩 나눠 드십시오. 이 얘기 하나라. 두 번째, 많은 시간을 누워있는 거 말고 급성기나 통증기가 아니라 유지기에 들어있다면 서서 중력을 유지하고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야지 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의 양을 공급해 주셔서 몸에서 근육과 또 수액과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움직여서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자꾸 수분의 공급을 덜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뇌졸중 환자나 뇌경색 환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수분이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수분이다. 뇌촉수에도 영향을 주고 근육량의 80%가 수분이고 인체의 모든 세포 조직은 수분과 연관되어지는데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치유력이 떨어집니다. 공급되지 않으면. 그러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꾸 수분을 공급하려 하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디스크를 튀어나온 거를 수기요법으로 집어넣는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틀어진 뼈를 어저스트먼트 교정을 해가지고 뼈를 우두두둑 집어넣어서 뭘 맞춘다? 일단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우리 피부샵, 에스테이션, 필라테스, 대체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인위적인 요소를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의 몸이 스스로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몸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혈액순환을 시키고 복식호흡을 시키고, 그리고 엉덩이에서 자극될 수 있는 주변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첫 번째, 복식호흡을 시킵니다. 자, 복식호흡을 시켜서 횡격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장요근, 요방형근, 또 여러 가지 근막과 내장기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 중력선 위에서 서서 똑바로 서서 장부들의 움직임이 일정한 각도에서 늘리게 합니다. 세 번째, 수분의 양을 공급해주고요.
네 번째, 딱딱한 데서 주무셔야 됩니다. 똑바로 누워서 허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뇌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딱딱하게 주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걸어 주셔야 됩니다. 움직여 줘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통증의 사이클이 있어서 이런 사이클을 그립니다. 통증기, 유지기, 치유기라는 일정한 사이클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고객이 저한테 올 때는 일단 너무 심한 통증기를 지난 어느 시점에 대부분에 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고객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일단은 몸에서 완전히 내가 열어 제쳐서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끄집어 올리는 시기. 두 번째, 샥샥샥샥 정리하는 시기. 세 번째, 다시 덮어서 올라오지 않게 하는 시기. 도대체 이 시기는 어느 정도 시기를 갖고 치료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이 저한테 왔던 3주 정도, 일주일에 3번씩 3주는 약 10번 정도의 관리는 쫙 열어놓고 제쳐놓고 보는 단계. 두 번째 3주 정도는 이제 샥샥샥샥 관리해주고 치유하는 단계. 나머지 3주 정도는 다시 덮어서 원상회복하는 단계입니다. 통증은 분명히 이 중간 어디쯤 3주, 첫 번째 3주에서 두 번째 3주 넘어가는 어느 시점부터 통증은 급격히 소실될 겁니다. 자,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뇌가 스스로 치유 에너지를 돌고 있고 사람은 사악한 게 아니라 나약하기도 하고 또는 교활하기도 합니다. 통증이 좀 줄면 갑자기 다 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하던 빨래 이불을 하고 안 하던 운동을 하거나 통증에 대한 치료를 멀리하면서 본인의 몸을 또 함부로 합니다. 그럼 이제 뇌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하냐면 통증을 줄여간 단계에서 통증이 또 올라올 때는 이거는 이제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더 심하게 통증을 내려주죠. 그러면 이분이 뭐랍니까? 여러분 찾아오면 그때만 좋고 세월이 지났더니 도로 원상회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가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했더니 안 하던 집안일 좀 했을 것뿐인데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근력이 떨어져 있고 몸에서 치유하는 시기가 와 있는 이 시기에 마치 밥이 익지 않았는데 자꾸 익었는 줄 알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김 빠지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통증기와 그 다음에 유지기와 회복기라는 일정한 사이클 동안 내가 어느 순간에 손을 대면 이 사이클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해줘야 됩니까? 일단은 순환이 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의 통증이 저 말초까지 갈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도록 발목의 가동성과 움직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강의를 갔더니 어르신께서 오랫동안 허리가 아프셔서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신다고 앉아 있다가 그분이 이제 여든이 다 되셨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동성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에게 몇 가지 수기법을 보여줬습니다. 엉덩이 주변에 있는 천조인대, 그리고 좌골, 천장관절을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 주변에 있는 인대들을 풀어주는 요법을 하고요. 그리고 발목을 풀었습니다. 발목 주변에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발목은요, 손해와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어서 통증과 움직임의 영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통증이 오게 되면 이 발목의 스테빌리티,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들한테 잡고 서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을 일부러 시킵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가동성을 주거나 가동성에 문제가 없는 요소, 그 다음에 발목 주변을 풀어주고 발목의 움직임과 가동성을 주고 종아리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허리 주변을 풀어서 포인트적 요소를 풉니다. 첫 번째, 4번과 5번이 만나는 포인트, 요방연근 포인트를 풀어주고 천장관절 라인을 풀어주고 천장관절에 벌려주는 동작을 하고 상뇨, 차뇨, 중뇨, 하뇨인 이 팔요혈의 가운데 포인트를 자극을 주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랑 만나는 부분이 좌골을 풀어서 끊어주는 동작을 해서 허리의 통증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허리는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시간만큼의 시간을 허리에게 줘야 됩니다. 허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면 이 몸은 스스로 치유되는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지 않으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낫는데 3주 정도 걸립니다. 발목이 삐게 돼도 스스로 치유되는 시간이 3주 정도 걸립니다. 자연적인 분만으로 아기를 낳으신 산모들이 몇 주 정도 몸조리 하냐면 3, 7일.
7일, 3주 정도 몸조리를 합니다. 그래서 3주라는 시간은 내 몸에서 일정한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의 샵에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3번씩 3주 정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 뼈는 제자리를 벗어났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내가 제자리에다 집어넣어도 다시 틀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48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48시간 내에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일주일에 3번 정도의 관리가 가장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3주 정도가 치유가 되면 달리는 사이클의 방향이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달리는 차를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제동거리만큼 갔다가 섰을 때 후진 기어를 넣어야지 돌아오죠. 통증이 달립니다. 그러면 이 달리는 통증을 먼저 브레이크를 밟는데 3주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객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조금 잠을 잘만 합니다. 조금씩 통증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걸을만 해졌습니다. 어저께는요, 제가 여기서 우리 저기 슈퍼마켓까지 못 걸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샵까지 걸어왔네요. 이렇게 근력의 통증량을 줄면서 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또 뭐가 일어나나요? 몸에서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열이 날 것이고 통증이 나타날 것이고 때로는 혈액이 몰려서 부웃기도 할 것이고 또 이런 현상이 몸에서 조화롭게 오는 과정이 분명히 겪어야 됩니다. 허리 디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전방전이증, 분리증, 강직성 척추염 등등 우리가 스스로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줘야 된다. 근데 조금 골치 아픈 증상이 있습니다. 스테노시스라고 합니다. 스테노시스라고 불립니다. 스테노시스라고 하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경이 지나가는 그 관 안에 진짜 신경은 요 안에 요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 공간이 좁아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관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수기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온열요법으로 그리고 운동요법으로 그다음에 주변에 근육을 해서 최소한의 가동성을 잡아주는 동작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술을 하지 않고 몸에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치유적으로 잡아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노시스 증상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관협착증 외에 전방전이증, 분리증이라는 증상은 허리에서 만지는 게 아니라 복부에서 허리 쪽으로 풀어주는 동작을 해서 얘가 밀리는 증상을 역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갑자기 허리가 삐었어요. 기침하다가 허리가 삐어서 꼼짝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모든 증상은 균형의 관계가 깨진 거고 복압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8대 키워드 개념에서 복압이라는 단어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 복압은 배에 있는 압력을 복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소장과 복압의 관계는 균형적 요소를 이루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뇌에는 뇌압, 눈에는 안압, 배에는 복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압의 움직임이 소장의 움직임과 공간적인 요소에서 장부들의 균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문제가 오거나 또는 갑자기 급성 요통이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압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에다 손을 대고 배 압력과 조절을 해주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장의 자극적 운동을 시켜주면서 가동성과 움직임을 잡아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허리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급성기 요통으로 오는 사람들은 허리에다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복부를 풀어야 된다. 이거랑 또 디스크가 오래돼서 증상이 하지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나 근력이 약해지거나 보행에 문제가 왔다면 그 사람의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신경의 흐름과 연관되는 이상근, 중둔근을 풀어주고 하지의 근력을 잡아주고 발목을 풀어주고 복식호흡을 잡아주고 처음부터 발목을 가동성을 많이 만들어주면 통증의 양상이 커지니까 서서 움직이면서 발목 주변에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동작을 먼저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디스크 증상 딱딱하게 주무십시오. 이제 마무리합니다. 디스크는 딱딱하게 주무십시오. 작게, 적게 자주 드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수분의 양을 충분히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호흡을 크게 하시고 복식호흡을 하시면서 장부들의 움직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선 클라이언트들은 반드시 우리처럼 전문가들에게 찾아가서 근력을 잡아주고 통증을 케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법, 운동하시는 곳에서는 운동, 치유하는 곳에서는 치유 과정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리 증상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우리가 대소변을 못 볼 정도의 통증이 아니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